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느 노부부의 삶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분도 제한테 제자로 공부를 하러 오는 제자분의 부모 형태를 제가 사주를 들고 이분에게 사주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우선 남자의 사주로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천상 앉아서 얼굴은 좀 안 보이더라도 사주 설명만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남자의 사주를 보시면 정축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거의 80세를 넘었죠. 대우는 지금 신축 때문에 80세. 꽤 됐더라고요. 자,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전체가 음이 되어서 음팔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음팔통은 전부 음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 전부입니다. 또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 사주 팔자 원국 원명에서 이 백호사를 세 개나 차고 있습니다. 정축이 백호고 개축도 백호고 개축도 백호예요. 그렇죠? 백호살이 사주에 저렇게 많은 것은 좀 불리하죠. 특히 이게 개축이 백호고 저기도 개축이 백호, 이게 관백호죠. 백호살을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일주에 백호살이 임할 때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남성이니까 개축 백호에 관이 백호면 자식이 백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계신 중에서 원명이 평관으로 저렇게 통관을 했죠. 그러면 이 작동이 될 때 개축이 다시 여기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죠. 네. 개축 저렇게 한다는데 복음이 되는데 복음사주에서 이 개축 이때쯤 나이에 이러한 현상이 천간에 백호살 축토에서 기토가 천간에 토관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식에 관련된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의 자식 중에 한 사람이 백호살이다. 자, 우리가 탕화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축인호에 축진호 해가지고 축에 축이 왔을 때는 우리가 탕화살이라 그러죠. 네. 탕화살이 오면 음독, 자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식 한 분이 참 좋지 않은 형태로 음독 자살을 하게 돼요. 이런 형태를 갖추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격이 편인격입니다. 네. 편인은 이거를 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 성향이 호신살이다. 별로 안 좋은 살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힘을 빼내야 좋은데 편인이 되면 반드시 편제가 있냐 없냐 봐라 그랬어요. 예, 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해했습니다. 다행히 격은 성격이 됐습니다. 네. 힘을 빼주니까. 그러나 정작고 이것이 어떤 형태를 하느냐 하면 요게 편제가 관을 재생관하죠. 네. 재생관해서 다시 이게 이렇게 내려주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화생토 재관.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이 제발. 편인이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네. 편인이 강한데 단 청탁에서 보면 청하세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 편인은 이 사주 개수 일간에 봤을 때는 지지에 근이 없는데 오로지 편인이 토생금 해주고 있는데 위치가 조금 그렇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뭐와 뭐를 비교해? 체는 뭐냐? 개수인데 개수는 근이 없이 유축으로 이렇게 반인 상생을 하기는 해도 여기 위치가 바뀌게 됐으면 조금 더 사주의 구조상 그렇죠. 구성이 잘 되죠. 토생. 근데 여기서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주의
단점이 뭐냐면 이 평관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편의는 지지했을 뿐 예술성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분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인이 없어서 깨끗하게 앉아있거든요. 네, 정말. 그럼 이분은 직업을 뭘 가지냐? 어떤 예술에 관한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 다행히도 이분은 조각가, 손재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선생님 여기 손재주를 어디서 보느냐? 이 사주에 이렇게 없는 게 하나 있죠. 목이 없습니다. 네. 목은 우리 이 전체 인체 구조로 보면 어차피 이게 음팔통입니다. 네. 예. 음의 목이 가장 좋은 것이 됐죠. 네. 그렇죠? 음의 목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목이 들어오는 운은 사주를 통해서 참 좋게 잘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없는 목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손재주가 뛰어난 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직업을 조각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운을 흘러가는 걸 봤더니 네. 신미오사 이렇게 흘러갔죠. 네. 여기서 기토 편관과 개수의 기운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개수가 누구보다가 나쁘세요. 이게 신금이 토보다가는 약하니까 롯데 운에 여기는 아주 부모 설화에 있을 때 운이고 그렇죠. 네. 여기서 미오로 가는 것은 미가 오면 충미충에 다시 이 기토에 미토가 와서 이게 굉장히 강해지죠. 편관. 네. 예. 아, 또 이분의 두뇌는 어떠세요? 편관이 격이 됐으니까 굉장히 강하게 앉아 있어서 그리고 화생토 제가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네. 이분은 편관의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제가 외람되게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주는 관인이 거꾸로 됐으면 앉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신 뭐 이렇게 뭐 미나 축이나 됐으면 또 모르는데 이게 그런 형태로 안 앉아 있기 때문에 이분의 성향은 무지하게 까칠하기도 하고 그렇죠. 평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예. 굉장히 강하세요. 저 편관을 우리가 책에서는 뭐라고 했죠? 칠세. 깡패. 깡패. 엄청 나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은 다행히도 직업을 조각가로 갔어요. 그러나 평소에 성향이 너무 까칠합니다. 너무 까칠하세요. 제가 제 제자분의 부친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아버지는 성질을 내거나 어떤 것을 취하면 절대로 아버지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저 성향은 엄청나게 폭력성도 있고 거칠고 말로 표현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사주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냐면 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청하다. 청합니다. 그렇습니다. 격이 겨우 이루어지는데 이 편인의 성격, 저 편관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에게는 언제가 좋으냐? 여기서 모분이 들어올 때가 괜찮고 말이세요. 모분이 들어올 때. 왜? 이 목이 안 보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불운이 들어올 때 이때는 이분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개수보다는 기토 편관이 더 강한 사주니까 불운이 와서 화생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이때 운은 이건 뭐 아닙니다. 이 대운까지 요 대운에는 사유축 삼합을 하면서 이게 금생수를 해주니까 위로 올려주니까 요런 대운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지는 진유화금에 축진파라 이 토금 토도 이거는 관이 혼탁해져서 별로고요. 그 다음에 묘운이나 인목이 들어왔을 때는 운이 괜찮죠. 그게 그게 있습니다. 참 이분의 성향으로 봐서는 백호살이 저렇게 많은 것은 또 더더욱이 흉폭해질 수 있습니다. 예.
평관 격의 백호살 이런 게 있거든요. 참 일생을 안하무인 누구도 참 통제를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삽니다. 선생님 여기 개수가 자수도 없어 밑에 수가 없고 이렇게 앉아 있는 사주 같으면 그 시작해서 그렇게 성격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관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호살이 3개나 했으니까 자식 한 분 먼저 앞세우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직업을 조각가로서의 어떤 예술인의 길을 걸어서 그나마 사주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직업을 잘 택한 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또 특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주들, 그러니까 편인격에 합의돼서 이게 사유. 개수를 사유축의 개수 지금 합을 해줄 때는 이런 운이 오면은 이 일간이 강해집니다. 여기서요. 맞습니다. 오가 와서는 어떤 형태예요? 이게 추고 원진 추고 이렇게 뭐가 되는 게 없죠 일단. 그렇다고 이게 뭐 오화의 병화가 천간에 와서 조구역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참 힘든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35세 이대운부터 운이 조금씩 그나마 괜찮아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서 괜찮다고 잘 가는 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 나름대로 생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 자, 제가 각천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사주의 구성도가 좋다. 뭐가 어떻다. 뭐를 가지고 알아맞힌다. 사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 배우자가 누구세요? 병화가 배우자입니다. 그렇죠? 배우자. 정제가 배우자인데 여기서 지금 배우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럼 대운에서 언제 오는? 여기서 옵니다. 병화 대운. 그렇죠? 그럼 이때 이런 병화가 오면 다행히 병오로 들어오네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런 운이 올 때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자기 정제가 들어오니까. 그럼 여기 내 사주 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각천이 부부 해설을 하면서 지지장가는 사람으로 봐라. 근데 그게 병화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럼 배우자가 없나?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개운을 한다. 10개자 개운. 내 운을 여는 방법. 아니면 고칠 개자의 개운. 두 가지 다 통합니다만은 그거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배우자를 잘 얻는 방법. 두 번째, 직업을 잘 택하는 경우. 이때 자기 운이 열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은 직업은 잘 택했습니다. 그렇죠? 멋지게 택했어요. 왜? 이 편인은 저게 예능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강하거든요. 다행히 이게 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천만 다행이다. 저때 만약에 지지 신금이 오거나 천간에 경금이 오면 저 사주는 탁해져서 정말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 살아가면서요. 물론 이분 사주에 백호살이 있어 어려움을 겪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분 사주가 첫째 직업은 잘 택했다. 그래서 이분 모친의 사주를 제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앉아 있느냐. 자, 여기 없지만 여기서 배우자를 찾아보면 기토하고 병화가 없으니까요. 기토하고 합하는 간목 없습니다. 개수하고 합하는 무토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신금과 합하는 병화 더더욱이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의 배우자는 누굴까요? 이분의 배우자는 여기서 올라간 기토가 배우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합이 안 되대요. 왜?
여기서 올라간 이게 배우자 자리잖아요. 예. 배우자 자리에서 천간에 올라가는 가장 강한 기운이 예.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지지를 예. 배울 때 축토는 어떻게 해요? 개신기 이렇게 배웁니다. 예. 그렇게 배워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개수가 올라가는 게 맞나 아니면 기토가 올라가는 게 맞나 여기서 월요일 분야 장간표에 보면은 축 속에는 기토가 지배하는 길이 6, 3, 18, 18일입니다. 한 달 동안. 개수가 지배하는 3, 3은 9일이고요. 요게 지배하는 기간은 3일 해서 30일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배하는 게 가장 긴 게 어느세요? 기토입니다. 그 기토가 저 천간에 올라가서 배우자 자리에서 올라가는 천간에 투관된 신적이 기토거든요. 편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관이 그 편관으로 왔으니까 부인되는 사람이 엄청 고약하고 까칠한 성격이 그렇게 보진 않다고 했어요. 관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게 자식. 관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통제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 자식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 예. 이 사람의 자식은 이것도 자식, 이것도 자식, 이것도 자식. 예.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렇게 있는 걸 우리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지지동합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합을 한 겁니다. 예. 자, 제가 제 사주를 이게 유튜브에다가 올려놔서 공개적으로 해설을 해드렸더니 구독하시는 분이 자꾸 들락날락 하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주는 단순하게 이 사주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뭐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는 여기서 올라간 배우자가 천간에 왜 기토로 올라갔느냐, 어떻게 나한테 통제를 하느냐, 관이기 때문에 이분을 그나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제하는 분이 왜? 관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은 어떤 구조를 통제한다 그랬죠. 부인성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부인은 강하냐? 예, 강합니다. 이분 못지않게 강해요. 왜? 올라왔는데 이게 화생토하고 이제 그 근을 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성향으로 보면 편관의 성향이 이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 깡패, 폭력주의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부인의 성이 저 편관으로 부인이 강한 분이죠. 굉장히 강한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부인이면 젠데 어떻게 관이 부인이 되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투관론을 모르면, 그런 어떤 기초 이론을 못 가져가면 답이 없습니다. 각처는 수많은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사주를 감정받으러 온 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 틀리다고 그러냐? 아닙니다. 제 제자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식이 벽호 자리에 앉고 관에 벽호를 떴으니까 자식이 한 사람 죽을 수가 있고, 탕화살을 인용해서 축진호에 축이 들어오면, 축인호가 들어오면 탕화살, 그게 무엇이요? 뭐 약물 중독, 자살, 이런 걸 보는 거죠. 축토 속에서 기토가 천간에 떠서 개수로 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오는 거죠. 천은 하늘에 나타난다. 천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주는 절대적으로 해설을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온다고 그냥 아무렇게 꾸 맞추식 해설은 사주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항상 각처는 뭐라 그러죠? 사주는 거짓말 안 된다. 거짓말. 강명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서 제대로 못 볼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학문이 여러 가지 여러 학설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잘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운하는 방법이 직업을 잘 택하라, 부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는데 개운이 직업은 멋지게 택했죠. 조각가, 예술가 택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그 뒷받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가 그 사주를 제가 봤어요. 제가 이 사주를 보고 뭐라 그랬느냐?
첫째 두 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 되겠죠. 저 개수가 개수의 지지 글자 그는 누가 되세요? 자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부인을 봤더니 자수를 3개나 까고 있어요. 네. 얼마나 기묘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지지의 원래 근은 자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자수 속에 있는 지장간을 보면 임계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몇 프로 차지한다고요? 7대 3이거든요. 네. 예. 개수가 3, 7이 21, 20, 약 21일 약입니다. 네. 정확하게 하면 6.7입니다만 이게 개수가 작동하는 시기가 70%입니다. 임수는 30% 9일밖에 작동을 안 해요. 개수는 21일을 작동하기 때문에 저 개수는 이 자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근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저 개수가 묘가 천을기인에 해당돼요. 네. 상황상. 그러면 이 무토는 누가 천을기입니까? 이게 다 천을기를 밑에 다 차고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고 아주 고약한 평관격 성질이지만 이 두 분은 괜찮습니다. 왜? 무게합이고 자축합이라. 네. 일주가 천지덕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해도 두 분의 사이는 서로 천을기인을 주고받고 있고, 그렇죠? 무토는 축리가 천을기인인데 이게 축을 밑에 3자리나 차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미워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이 개수는 그렇게 떠들어도 개수는 이 묘가 천을기입니다. 연지의 묘가. 그래서 부부 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게 또 있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무계해서 어떻게 자화간합을 하고 있죠. 물론 자화간합이 있다고 그래서 다뭐 이혼을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헤어지지 않는다, 백년 해로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무계합이 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거나 그러거나 절대로 않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의 여성 사주, 부인의 사주를 보면 첫째, 무토는 관을 데려다가 잘 키웁니다. 그렇죠? 왜? 이 무토는 물을 깔고 앉은 상태에서 정관을 데려다가 키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키웁니다. 그러면 이 관을, 나무를, 나무를 갖다 심어 놓고 물도 주고 불도 쬐줘야 나무가 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병화는 어디로 가 있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불은 염상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밑에 있어야 좋습니다. 밑에가 지지가 아니고 저 시주가 미치죠. 여기는 위, 여기는 아래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같은 오행끼리의 결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수는 어디 있는 게 좋다고요? 저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건 능하거든요. 물이 흘러내리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임자가 되고 여기 병자가 됐으면 이분을 굉장히 크게 그렇죠. 키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상미로 보는 겁니다. 묵상적인 통계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게 앉아 있어도 굉장히 괜찮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참 괜찮은 부인을 만난 겁니다. 천지덕합으로. 그 대신에 이 부인이 신약합니다. 신약해요. 그렇죠? 병화가 있어서 하나 살짝 돕기는 도와주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이 병화는 누구냐? 이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제한테 공부를 온 제자분의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가 엄청나게 괜찮으신 분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럼 선생님 편인이 어떻게 무토의 어머니가 됩니까?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여성 사주에 일간이 양간이면 양은 누구세요? 여성입니다. 이게 편인이잖아요. 이건 어머니입니다. 이는 어머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역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한번 볼게요. 역은 무슨 뜻이라고요?
변한다 그랬습니다. 바뀝니다. 원래 여기 어머니는 정화가 엄마입니다. 네. 안 보이지만 저기, 엄마가 엄마 자리에서 약한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네. 추운 나를 따뜻하게 비춰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엄청 괜찮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 저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이 추운 달에 조용신 역을 하고 네, 계시고 그렇죠. 약한 나를 도와주는 형태로 앉아있거든요. 네. 그 대신에 제가 제자분 보고 네. 당신 외삼촌들은 잘 못 산다 그랬어요. 왜요? 아. 여기서 보면 이게 기토가 급제는 이 여성분의 동생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왜? 네. 이거 목부터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삼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앉아 있었어요? 돈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네. 토국수 돈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 그렇죠? 자, 형태를 보고 물질을 보고는 아, 돈을 깔고 앉아 계시네. 네. 그렇죠? 그럼 이분에 입장에서도 이 남편분도 돈이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놓지. 이게 사주라는 자꾸 변화를 주고 봐야 되네. 이 분의 편제는 누구세요? 시어머니. 네. 그렇죠? 맞아요. 여성 사주의 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네. 시어머니는 엄청 강하신 분이죠. 보이십니까? 자수를 밑에 3개나 깔아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 힘드세요. 네. 왜? 물이 나보다는 훨씬 많으니까요. 그 말이세요. 무토가 이게 근을 달고 강했으면 이 편제를 대적을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의 사주에서 돈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기에서 편제가 지지연 정제를 깔고 아, 어떠. 지금 혼탁해요. 네. 큰 돈은 없어요. 말이세요. 네. 그러나 돈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과거 사주는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만 가지고 신강이냐 신약이냐, 신강일 때는 식재가 운이 오면 좋고 신약일 경우에는 비겁 인성운이 오면 좋다는 그 단순 논리의 사주를 감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채용법도 봐야 되고 사주의 구성도 봐야 되고 흐름도 봐야 돼요. 그래야 보다 정확한 감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 제자라고 해서 제가 어떤 논리에 근거 없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거 무조건 이렇게, 그런 거 사주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주는 감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요. 자, 이분은 그럼 운이 어떻게 갔느냐? 이분은 운이 35세가 넘어서면 괜찮아지고 네. 이분의 사주에서는 불운이 오면 괜찮아집니다. 그렇죠? 왜? 지지가 전부 물로 갔으니까요. 네. 불이 와서 화생토를 하거나 아니면 지지에 토가 오면 좋은데 이분이 이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죠. 왜? 진토가 와서 밑에 무토가 힘이 없는데 진토가 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없죠. 왜 그러세요? 이 자수들과 합을 해서 큰 물을 또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토는 힘듭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 운에서 축인묘로 갔습니다. 이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묘운으로, 목운으로 가는 이 운에는 좋습니다. 그렇죠? 수가 이렇게 강하니까 수의 기운을 목운이 오면 설기를 해주잖아요. 나보다가는 무토일간보다는 훨씬 강한 이 편제 격에, 네. 그렇죠? 이때는 편제보다가 무가 약하니까 항상 무토를 도와주는 불운이 오거나 지지에 토운이 오면 좋은데 이 진토는 와도 아니라는 거죠. 왜? 저거는 물과 합으로 가서 신자진의 인수로 더 죄를 더 크게 만드니까 네. 힘듭니다. 이 운이. 근데 4대운이 오면 이때부터는 괜찮아지죠. 예, 불운이 오는 것은 병화가 여기 있고 이 말이죠. 네. 4가 오면 조용신이 작동하는 거죠. 네. 5화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면 조용신이 들어오는 거죠. 5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임수가 천간에 와서 행세하는 3년간은 네. 적어도 학설이 많아요. 천간 5년, 지지 5년. 저는 대운을 천간 5년, 지지 5년을 보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해보니까 잘 맞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제 학설이 다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감정을 해보면 그런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운이 사오미군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 말년운은 신유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때는 운이 별로입니다. 별로. 또 이분의 사주의 약점이 임수가 저게 공망입니다. 저게 누구죠? 예. 자식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식상이 여기 지금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금이 없어요 이 사주가. 근데 임수가 자식이거든요. 이게. 예. 그럼 식상이 없으면 자식이 없냐?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다만 여기가 전로공망이 돼요. 자식이 기운을 많이 잃어버리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 사주에서나 이분 사주에서 보면 자식운이 약합니다. 그렇죠? 저기는 백호사를 찾고 있고 여기는 예. 공망입니다. 예. 여러분 전로공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예. 시간에 개수나 임수가 오는 것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임수나 개수일 때입니다. 예. 일간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 저분은 아까 개수의 비견,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축축이 동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복 형제가 있다. 예, 실제로 이분은 이복 동생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이 사주가 참 단지 정하다 그는 그것 이외에는 그죠? 직업을 잘 찾아갔는데 배우자를 기가 막히게 잘 만난다. 그래서 배우자 때문에 일생이 굉장히 잘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식의 궁이 별로입니다. 예. 자식 궁이 별로입니다. 그게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무게합, 자축합, 천지덕합을 이루고 직업도 잘 택했는데 배우자도 잘 만남으로 인해서 이분은 이 참 백호사를 3개나 차고 있고 저 편관에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흉측한 사주로 보이지만 직업과 배우자를 택함으로써 일생을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사주의 형태를 구상을 합니다. 잘 보시면 그런 게 보이죠.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